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치과교정과 최연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투명 교정의 시대 다이렉트 프린팅 얼라이너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은 좀 중복이 될 것 같고요. 케이스는 새로운 케이스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 교정 프로토콜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진단하고 브라켓 본딩하고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 레벨링하고 그 다음 발치 케이스는 스페이스 클로저를 하고 피니싱을 하고 디본딩,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정이 이루어집니다. 제 환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딱 봐도 발치 케이스죠. 군의 사진, 구의 사진 찍고 세팔로 찍어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파노라마를 보고 이 환자 뭐 사랑니 같은 거 뽑아야 되겠다, 혹은 어떻게 이동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풀본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는 제가 오래전에 치료했던 환자라서 밴드를 다 했는데 요즘엔 이렇게 하진 않아요. 밴드도 해주고, 그리고 얼라이먼트 레벨링을 하고 스페이스 클로저도 하고 마무리할 때 피니싱 단계를 또 거치게 되죠. 이 환자는 제가 또 묘까지 접어서 열심히 썼네요. 그리고 마무리되면 전체적으로 브라켓을 다 제거해주는 또 디본딩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어떤가요? 치료 결과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치아도 잘 맞물리는 것 같고 귀압도 안정적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탠다드 브라켓 사용했는데 단계마다 와이어도 그래서 접고, 그리고 마지막에 묘도 접어서 썼으니까 체어 타임이나 아니면은 그냥 기공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길었겠죠.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또 제가 치아를 보고 와이어에 변화를 주고 뭐 시팅할 때도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브라켓 교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원할 때마다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교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정이라는 건 처음에 큰 계획을 세우고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그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매번 판단을 해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외줄타기 하는 제가 애니메이션을 넣어봤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할지 흔들흔들 고민이 되죠. 물론 숙련된 분들은 한 번에 가겠죠. 이니셜부터 디본딩까지 뭔가 흔들림 없이 가겠지만 초보이신 분들은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탈했다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 교정의 길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뭔가 치료 계획을 장치 안에 넣어서 손쉽게 할 수 있진 않을까,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투명 교정이 생기게 된 거죠. 물론 제가 브라켓 교정을 지금도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는 브라켓 교정만 가능하다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투명 교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왜냐면은 제가 환자를 잘 못 믿고요. 그래서 환자에게 뭘 시키는 것에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악강 고무줄 사용도 사실 많이 안 했고, 그랬었는데, 여러 환자를, 투명 교정 요즘에 굉장히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투명 교정을 하고 싶다고 내원하신 환자분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치료를 해보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적으로도 투명 교정을 도입해야 할 이유들이 있죠. 뉴스에서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루는 게 이렇게 출산율이 저하됐다. 2023년에 정말 적었고 올해는 조금 더 회복됐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저희라고 하면 조금 그런가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오전 오후반 하면서 반이 막 13반 그랬던 것 같아요. 15반까지도 있고 한 반에 막 60명씩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정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10대 뭐 이런 아이들이. 근데 요즘에는 어떤가요? 막 폐교하고,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도 폐교하고 그렇잖아요. 즉 교정과에서 주로 했던 소아교정, 청소년 교정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피라미드만 봐도 정말 청소년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조금 된 자료이긴 하지만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봐도 2017년에는 이미 40대, 뭐 20, 30대 성인 교정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거보다 8년이 지났으니까 어떨까요? 당연히 더 늘어났겠죠? 저번 달에 제가 시작한 환자분들의 한 3명 정도가 60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60대도 교정에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물론 전체 교정을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 정도의 뭔가 유의는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60대 분들은. 그래도 부분 교정이긴 하지만 시작을 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성인분들이 교정을 고려하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중년에서 교정하는 분들의 가장 큰 CC가 심미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와이어로 하는 교정보다는 심미적인 투명 교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겠죠. 이거는 포춘에서 발표한 북미 투명 교정 시장 전망인데요. 북미뿐 아니라 전 세계 투명 교정 시장이 이렇게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국내 투명 교정 시장 규모가 연평균 약 90% 성장. 그래서 2025년에 4,4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올해 끝나면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투명 교정 시장 규모도 굉장히 8조 8천억 원 얼마인지 뭐 감도 안 오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대표적인 투명 교정 장치죠.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투명 교정 환자 100만 명 돌파에는 10년이 걸렸지만 900만 명에서 1000만 명 증가하는 데는 겨우 6개월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굉장히 붙어서 투명 교정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치과에서 이만큼 커지고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투명 교정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덕분에 환자들도 투명 교정에 대해서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도 투명 교정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겠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진료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 교정이 커지는데 커지는 이유는 이제 신미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신미성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투명 교정을 사람들이 선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브라켓하고 투명 교정 장치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신비성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 보이는 장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예전엔 방송사에 계시다가 지금 프리랜서 아나운서 하시는 분이셨는데 발음이 안 되는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환자분이셨고 사실 구치부를 보면은 클래스2 관계니까 이걸 고치고 싶잖아요. 이제 교정과 의사들은 특히나 이런 거를 다 잘 물리게 만들고 싶은데 그리고 미드라인도 딱 맞추고 싶고 하지만 이 환자분은 지금 교합이 안정적인 편이었고 전혀 어떤 불편함도 없었고 여기 앞니 조금 삐뚤은 거, 그 다음에 아래 치아, 특히 아래 치아를 고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게 뭔가 오랫동안 하고 싶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고치는 1안과 그 다음에 앞니만 고치는 2안을 말씀을 드리고 2안에서는 미드라인은 고칠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두 번째 안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의 사진이고요. 그래서 스트리핑으로 공간을 마련을 하고요. 환자가 장치를 잘 끼길 독려하면서 기다려줬습니다. 장치는 이 환자분 굉장히 성실한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20시간 이상 꼈고 22시간 이상 낀 것 같아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장치 잘 끼고 있고요. 3개월 지난 시점이었는데 크라우딩 다 펴졌지만 약간 공간 남은 것 같아가지고 조여서 공간을 없애줬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뭔가 디테일링 더 하고 끝냈을 텐데 환자분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했던 거 고쳐지면 빨리 떼고 싶다, 빨리 그만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 환자분은 나는 요거 고치고 앞니도 가지런해지고 다 물리는 것도 잘 물리고 그냥 4개월 만에 그냥 끝내고 싶다고 하시기도 했고 저도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해서 빠른 마무리를 했습니다. 4개월 만에 앞니 크라우딩만 고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상적인 치료는 아니죠. 왜냐면은 클래스2도 남겨놨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환자의 CC를 해결해주고 저도 만족할 만한 크라우딩을 이렇게 펴서 만족할 만한 그런 배열을 이뤘다는 거에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중년 환자예요. 이 환자분은 20년 전에 대만에서 교정치료를 받으셨대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전치부에 스페이싱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이 환자분은 사실 진짜로 제가 전체 교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대구치 각도가 너무 안 좋아서 치주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이거를 세워서 앵커 로스를 해야지 잇몸에도 좋고 이상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환자분은 다시는 붙이는 교정도 하고 싶고 길게 하고 싶지 않다. 예전에 너무 오래 하셨대요. 그리고 이 환자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신 게 아들이 얼라인 미라클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저거는 내가 할 수도 있겠다. 붙이는 건 못하겠지만 해서 아들 하는 걸 보고 자신감을 얻으셔가지고 오셨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치의 공간만 없애는 걸로 해서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3개월 정도 끼고 공간을 없앴습니다. 앞선 환자분도 그렇고 이 환자분도 제가 뭐 이상적으로 잘 끝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둘 다 제 기준에는
안 맞는 치료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이 환자분들의 CC를 단시간 내에 편하고 심리적으로 고쳐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 정도는 다른 장치 써도 고쳐져요. 옴니백 찍어서 해도 이 정도 다 고칠 수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이제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근데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 케이스를 처음으로 하시면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서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뒤에 가면 이제 점점 복잡한 케이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케이스는 이런 것들을 좀 몇 케이스 해보시고 익숙해지시면 하시는 게 시행착오를 좀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투명 교정을 또 추천한 이유는 본인들의 욕구도 있었지만 사실 중년 환자분들 브라켓 적응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 그러냐면 브라켓 탈락이 잘 되기도 하고 보철이 많잖아요. 브라켓 그러면 당연히 탈락을 하겠죠. 그리고 중년 여자분들은 입안 상처도 되게 잘 나고 잇몸도 민감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양치질도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거 같은 요렇게 브라켓 빠질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삼키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교정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크라우딩 너무 심한 경우에는 브라켓 붙이기도 어렵고 딥바이트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브라켓 붙이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 브라켓이라는 게 정말 좋은 도구죠. 교정 도구고 저도 브라켓 환자가 훨씬 많아요. 지금도. 하지만 불편한 건 불편한 거니까요. 이런 불편함이 있죠. 그리고 또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중년 환자분들은 심리적인 장치를 원하죠. 하지만 교정에 대한 확실한 욕구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보다 협조도가 높은 것 같아요. 즉 투명 교정에 아주 적합한 분들이다. 중년 환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실제로도 조사 내용을 보면 2024년에 클리어 얼라이너 수요가 성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인구 피라미드도 그렇고 성인들도 교정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더 알게 되면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 더더욱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술자 입장에서 선생님들에게 투명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환자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한테는 뭐가 좋은지 보면 일단 체어 타임이 짧습니다. 장치 탈락이 없고 장치 찔림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브라켓 재부착이나 부착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와이어 교체도 필요 없으니까 체어 타임이 짧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투명 교정 장치를 쓰면은 어태치먼트를 굉장히 많이 붙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케이스 같은 거 보면은 거의 전치아에 어태치먼트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심미성을 위해서 투명 교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또 심리적이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얼라인 미라클은 어태치먼트는 확실히 적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케이스에서도 어태치먼트가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태치먼트를 최소화한다는 거는 붙이고 떼고 이런 시간이 적다는 거겠죠. 그리고 치료 계획이 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죠. 투명 교정이라고 해서 그냥 장치 딱 던져주고 끼고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아니지만 치료 계획 자체가 장치 안에 들어있으니까 신경 쓸 일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오면은 장치를 잘 끼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 없는지, 그리고 치아하고 장치가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셔야겠죠. 네. 그렇다면 많고 많은 투명 교정 중에서도 새로운 방법이죠. 다이렉트 프린팅 얼라이너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재의 클리어 얼라이너죠. 백큐 포밍 방식 같은 경우에는 스캔을 한 다음에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먼저 프린팅합니다. 그래서 백큐 포밍에서 찍어내죠. 그리고 요거를 잘라서 환자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이렉트 프린터 얼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스캔을 한 다음에 셋업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똑같고 셋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장치 디자인 자체를 버추얼 모델 상에서 해주고 프린팅을 모델이 아니라 장치를 프린팅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스캔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로 장치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 뽑고 완성.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어든 단계로 장치가 제작되게 되고요. 위에서 모델을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치아의 언더컷 부위에 이렇게 걸리게 해서 디자인하기 때문에 치아에 잘 맞고 정교한 장치, 치아를 꽉 잡아줄 수 있는 장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방식은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 비슷하잖아요. 성질도 비슷할까요? 아니죠. 굉장히 다르거든요. 요즘에 논문들에 이 3D 프린트 얼라이너에 대한 논문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볼게요.
논문 얘기 너무 오래 하면은 지루하니까 짧게만 하겠습니다. 썰모본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이지만 뭐 모델 프린팅 한 후에 그 위에 백큐 포밍을 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가 있고 힘이 좀 낮고 영구적 변형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3D 프린팅 얼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레진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형상 정확도가 우수하고 기계적 강도도 우수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이 간소해진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시간 있으신 분들은 요거 찾아봐서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3D 프린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3D 프린팅 장치 같은 경우에는 레진 종류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레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질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또 논문에서는 3D 프린팅 얼라이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분에 민감하고 재료에 따라서는 너무 힘이 떨어지고 파절에 문제가 있기도 하다. 그리고 프린터나 환경에 따라서 얼라이너의 품질을 표준화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만 있는 게 당연히 아니죠. 단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3D 프린팅 얼라이너가 나중에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모델 프린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보호를 일단 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환경은 점점 나빠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치과 입장에서 또 중요한 거는 원가가 굉장히 절감됩니다. 왜냐하면 모델 프린팅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공급 자체를 더 싸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얼라인 미라클도 기타 회사에 비해서는 정말 싸거든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쌌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절감. 요즘처럼 치과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을 막 늘리는 것보다는 수익을 좀 늘리는 거에 집중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장님들께서. 그런 상황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버튼을 이거 프린팅한 거고요. 이거는 안테리얼 바이트 플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넣은 겁니다. 이거를 제가 제일 처음에 얼라인 미라클을 시작할 때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랑 이걸 쓴 다음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안테리얼 바이트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딥바이트 환자들한테는 저는 요즘에 이걸 꼭 넣어요. 발치 케이스 환자들한테도 바이트 깊어지지 않게 이걸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만약에 브라켓 환자고 치아에 이걸 붙여놨다. 바이트 터보 같은 거 붙여놓으면 밥 먹을 때 환자들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장치에 있으니까 장치 빼고 밥 먹으면은 뭐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거 끼고 있을 때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는 교정하려면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환자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썰모포밍과는 이처럼 완전히 다른 장치이기 때문에 처음 장치를 접하게 되면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사용법 같은 거를 숙지를 착용법이나 뭐 탈착법 이런 것들 숙지를 꼭 하셔야 돼요. 네, 장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60도에서 80도의 따뜻한 물에 20초 정도 담궈가지고 약간 장치를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정수기 온수 정도의 물이면은 괜찮고요. 처음에 장치를 잡아봤을 때 많이 단단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단단한 재질의 장치가 치아의 언더컷 부위에 딱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장착할 때는 약간 연하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막 물렁 말랑해져서 막 흐물거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실제로 이 장치를 이용해서 이런 장착법도 잘 설명해가지고 투명 교정을 한 분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투명 교정만 하겠다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50대 후반이셨고요. 파노라마 상에서도 크라우딩이 보이는데 하악의 임플란트도 있죠. 임플란트 각도도 안 좋고 그런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약간 고민이 됐고요. 세팔로고 보면은 상악 좁아요. 상악도 좁고 하악이 오히려 더 넓어 보일 정도로 지금 그리고 크라우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11번하고 21번의 회전이 꽤 상당하죠. 원래 투명 교정에서 제일 고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회전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태치를 붙여야 되지만 저는 이 환자는 이 치아 크기가 충분히 크고 중년 환자이기 때문에 언더컷이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어태치 붙이지 않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1개월 후에 스트리핑 하고 난 그런 모습이고요. 장치를 낀 사진이에요. 교환면 쪽에 1mm 이내로 좀 안 들어가 보이는 거는 정상인데 여기는 조금 더 안 맞는 것 같긴 했어요. 또 이 환자가 처음에는 막 엄청 열심히 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루 정도 지나면 맞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 앞공이 모양을 잡으면서 넓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요. 치아 사이에 공간도 생기는 게 보이죠? 그런데 공간 생겼습니다. 그리고
4개월째에는 어태치먼트 없이도 로테이션 컨트롤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처음하고 비교하면. 6개월째, 10개월 정도 됐는데 전치부 배열은 그래도 많이 완료가 된 것 같죠? 상하계 아치폼도 개선이 많이 됐죠? 익스펜전도 된 것 같죠? 지금은 이제 여기 어태치를 제가 6개를 붙였네요. 이거는 익스트루전 해가지고 바이트를 더 안정화시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10개월 정도 교정이 진행된 모습인데 지금 이 환자는 뭐 한두 달에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투명 교정은 환자를 잘 못 믿어서 제가 도입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분을 치료하면서 투명 교정에 대한 환자분의 욕구, 유인 이런 게 충분하면은 충분히 교정이 될 수 있겠구나. 환자의 협조도를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환자가 이 장치를 잘 끼는 게 중요하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환자 잘 끼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환자가 스스로 장치가 잘 들어갔을 때 느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온라인 미라클을 처음에 환자한테 전해줄 때 첫날 교육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건 제가 시행착오로 알게 된 거예요. 보시면은 이 환자분, 제 환자였는데 굉장히 성실한 환자분이었거든요. 장치가 맞는 것 같은가요? 딱 봐도 이거 뭐야 하나도 안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환자분은 정말 열심히 끼셨대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이 환자분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게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끼신 거예요. 잘 모르시면 당연히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교육을 잘 못해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하나도 안 불편하시고 너무 편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생각보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첫날 잘 들어가는 거는 투명한 게 뭐 어느 정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낀 다음에 꾹꾹꾹꾹 눌러주고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걸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장치 장착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당연히 교정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알게 하려면 어떻게 뭘 이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를 보면 저희는 이제 온라인 미라클 같은 경우 0단계 훈련이란 걸 하거든요. 0단계 훈련은 뭐냐면 온라인 미라클에서 제공되는 0스텝이 있어요. 이거는 장치 적응을 하라고 2개씩 드려요. 그리고 착탈 훈련도 하고 이런 경우에 제일 처음에 이거를 적용을 해보시면 되고 이 장치는 실제 치아의 이동은 없게 제작이 됩니다. 교정력 발휘를 하지 않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걸로 훈련을 해보고 이 환자 잘하겠다 하면은 쭉쭉쭉쭉 나가면 되는 거겠죠. 아니면 투명 교정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협조도가 의심이 많이 되는 환자다. 그러면 이것만 주문해가지고 한번 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환자 그냥 스캔해서 보내고 그걸 주문해서 이 환자한테 너 이거 잘 껴야지 투명 교정 할 수 있다 하면은 환자가 뭐 욕구가 충분하면은 굉장히 잘 끼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투명 교정 하시는 분들 중에 옴니백 찍어서 그렇게 먼저 테스트 해보시는 분들도 있대요. 근데 옴니백으로 하기보다는 요 0단계 주문해서 하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1단계 착용하면 여기가 약간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가 이튿날에는 쏙 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한테 밤에 자기 전에 새로운 장치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서 빼면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보통 저희가 끼거든요. 근데 한 7일 이후에는 약간 흐물흐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쉐임 메모리나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쉐임 메모리는 다시 이 장치를 짱짱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강의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온라인 미라클이라는 3D 프린팅 온라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미라클을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점이 좋은지 케이스를 통해서 더 한번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클리어 온라이너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네, 당연히 환자 스캔을 해야겠죠. 스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스캔한 사진인데요. 잘 된 것 같나요? 보면은 이제 스캔 많이 해보신 분들 딱 보고 잘못됐네가 느껴지실 거예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도 있고 요것도 잘못됐죠. 근데 이런 거는 스캔 다시 하시면 되고요. 이런 미세한 틈 이런 게 스캔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아이테로를 쓰는데 아이테로는 이런 틈 막 바람 불고 막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냥 만약에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틈으로 스페이스로 인식을 못하니까 얘를 조이지 않고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셋업 자체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IPR 게이지로 여기를 재가지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셋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전학 스캔 안 해본 원장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보철 위주의 그런 병원에서는 보통 스캐너 회사가 제시한 순서가 있어서 제조사의 안내에 따라서 전학 스캔 하시면 됩니다. 아이테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의 시퀀스를 얘기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정 영역에서는 용인되는 편차 수준이 진단 모델은 한 300마이크론, 그 다음에 투명 교정 장치 제작하는 데는 250마이크론 정도라고 하거든요. 오차가 2 이상 벗어나게 되면은 장치 만드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근데 사실 막 경고등 뜨고 막 거기서 막 그렇게 할 정도만 아니면은 대부분 장치가 요즘에는 스캐너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수하시는 부분이 아직도 이제 보내시는 분들 중에 실수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이트를 체크를 안 하시고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셋업이 되겠죠. 환자분들 보면은 앙 물어보세요 하면 어떻게 물죠? 어떤 분들은 어금니로 물지만 어떤 분들은 앞니로 물기도 하고 막 턱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오른쪽 왼쪽 다양하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트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물론 스텝 선생님들이 스캔하고 바이트 체크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래도 원장님이 보시는 거랑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 바이트랑.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스캔은 스텝 선생님들이 하시고 마지막 바이트는 꼭 체크받으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환자를 2번 불러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여러모로 번거롭기도 하잖아요. 바이트 체크 꼭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메디트 스캐너 안내 영상인데 뭐 메디트 스캐너도 순서는 비슷해요.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악궁을 가로질러서 스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철만 했던 분들은 이제 작게만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대구치 2개 했다가 왼쪽 대구치 2개 했다가 그 다음에 소구치 2개 했다가 소구치 2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차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뭐 그거는 자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도 교육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라운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메탈 크라운이 스캔이 사실 잘 되나요? 네. 자, 요즘 스캐너는 확실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캔 큐어를 바르면 훨씬 빠릅니다. 빠르게 스캔하시고 싶으면 이 스캔 큐어를 두셨다가 메탈, 뭐 골드 이런 데다 발라주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캔을 잘 해서 보내주시면 장치 제작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담 작업을 하고 진단 치료 계획 수립하고 셋업하고 디자인하고 3D 프린팅하고 포장 배송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기간이 3, 4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거는 뭐 연말에 갈수록 좀 짧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어서. 원장님들께서는 환자 프로필부터 접수까지 일단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다음 달에 오픈되는 온라인 미라클 포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접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환자 정보 입력하고요. 구내 사진 같은 거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네. 아마 포탈이 열리면 이 포탈에 대한 이용법은 따로 강의가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할지 이제 뭐 다른 분이 할지 모르겠지만, 네,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한 뭐 자료 같은 건 뭐냐면, 오랄 스캔한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포토 필요하고, 엑스레이가 필요한데, 여기에 뭐 파노라마 세팔로 CT 같은 게 있는데, PA나 CT는 사실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환자가 비대칭이 너무 심하다. 그럼 PA를 찍어서 같이 첨부하시는 게 좋고요. 비대칭이 좀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 PA 찍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간혹 환자들이 교정 전에는 없었는데 교정 후에 비대칭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교정 전에 보면 이미 있어요. 근데 환자가 이가 막 삐뚤고 이러니까 이만 보다가 치아가 가지런해지면은 턱까지 보면서 비대칭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비대칭이 좀 있는 환자 같다 그러면 PA 찍어보는 게 당연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수를 하시고 기다리시면 셋업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업은 이렇게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뷰가 있죠. 여러 가지 뷰에서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 미라클을 이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치아가 움직이는지를 미리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뒤에 동영상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셋업을 승인을 하시면 장치가 이런 식으로 세트로 옵니다. 뭐 0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두 개씩이 제공돼가지고 여분이 있어서 환자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켜줄 수도 있고 좀 처음에는 적응되는 기간으로 좀 천천히 진도를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런 서랍 같은데 예쁘게 담겨가지고 옵니다. 이 색깔은 랜덤이에요. 어떤 환자분들은 자기 다른 사람 거 보고 색깔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 선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투명 규정을 잘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한지를 보면은 어태치가 필요하죠. 회전이나 익스트루전, 발치 공간 폐쇄하려면 필수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저는 사실 이 3D 프린팅 얼라이너를 쓰면은 어태치가 필요 없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치아 하나하나에 언더컷을 똑같이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장치 전체의 삽입률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치아는 언더컷이 좀 부족하고 어떤 치아는 언더컷이 많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어태치를 붙여서 언더컷도 만들어주고 접촉면도 넓혀주고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 보시면 어태치 붙어있는 게 보이세요? 요거는 뭘로 붙였냐면은 요 템플레이트로 붙였어요. 투명 규정을 하면은 보통 이런 템플레이트를 이용하잖아요. 요걸로 붙인 게 요렇게 보입니다. 어때요? 잘 안 보이죠? 색 때문에 구분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냥 보기에도 뭔가 마진이 불분명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저는 약간 각진 걸 원했거든요. 이게 근데 각진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AGA 오디오에서 2023년 논문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치아에다가 에칭을 하고 수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템플레이트를 이용해서 붙였어요. 붙이고 장치를 껴봤는데 장치는 잘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오차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 어태치먼트 주위로 빨갛게 보이죠. 이게 오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계획한 거랑 다르게. 왜 이런 오차가 발생할까요? 그거는 당연히 그 템플레이트로는 잔여 레진을 제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진이 그대로 같이 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장치와의 적합이 당연히 좋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템플레이트 자체도 정밀도가 조금 부족하고 템플릿 재료 자체가 대부분 유연하기 때문에 붙일 때 저희가 약간 누르게 되잖아요. 어느 부분을. 그러면 이게 좀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어태치를 붙이는 게 가능한가 템플레이트로 이런 의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서요. 이 얼라인 미라클사에서는 지그 타입을 아예 개발을 했어요. 살적 교정이나 인다이렉트 본딩 하시는 분들은 지그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지그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크기로 어태치먼트를 붙일 수 있죠. 지금 보면은 치아하고 지그 사이에는 50마이크론의 공간이 있거든요. 이거는 얇게 본딩을 바르고 그 다음에 플러블 레진을 아주 얇게 바르면은 이게 딱 맞아요. 그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위쪽 손잡이가 이렇게 충분하고 템플레이트보다 훨씬 단단한 재질이라서 템플레이트에서 생기는 변형에 의한 오차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이런 데가 좀 각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혀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유저분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 여기가 부드러워졌어요. 이건 옛날 사진이라 이렇게 각져 보이는 거고 여기를 다 깎아가지고 걸리는 부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온 거는 뭐냐면은 제가 위에서 찍은 사진 안 갖고 왔는데 요거는 치아 번호를 이렇게 프린팅을 같이 해놓은 겁니다. 치아 번호를 프린팅을 해놔서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붙여본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치아를 밀려고 어태치를 붙였는데 뭔가 너무 불분명하고 의미가 없어 보여가지고 지그 타입 나오자마자 다시 바꿔가지고 붙였는데 훨씬 뭔가 선명하고 모양도 살아있는 것 같죠? 네. 어태치먼트 붙이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어태치먼트를 시적을 해봐야 돼요. 잘 맞는지. 보통은 굉장히 잘 맞게 돼 있어요. 딱 하면 딱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본딩을 해주고요. 네, 중합하고 여기도 본딩을 좀 해주고 광중합하고 플러블 레진을 살짝 아주 얇게 발라주고 펴 발라주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광중합 해줍니다. 지그를 떼어낼 때는 위아래로 두세 번 구부려주면 똑 떨어져요. 그리고 이런데 원래 붙어있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잔여 레진만 제거를 해주면 이렇게 각이 살아있는 걸 붙일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더 편하게 해보겠다고 본딩 없는 것도 써봤거든요. 레진을. 근데 이게 공간 자체가 본딩하고 레진까지 계산을 한 거라서
잘 안 맞아요. 공간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본딩하고 레진까지 하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실제 환자한테서 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네, 안쪽에서 위로 쑥 올리니까 바로 떨어지죠.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한쪽은 미지얼로, 한쪽은 디스탈로 적극적으로 이동시킨 환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엑스레이 상에서 16번이 앵클로시스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10번대 치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16번이 앵클로시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악 좌측은 디스탈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우측은 미지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한 환자고요. 즉 전체 상악을 왼쪽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앵클로시스 된 16번은 뽑고 임플란트 계획을 했습니다. 하악 치아도 지금 보면은 얼라인 필요하고 6번도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첫 단계의 장치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보면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태치 붙인 게 굉장히 각이 살아있잖아요. 위에서 교환면에서 봐도 뾰족뾰족한 게 각이 다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그로 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고 미드라인도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확대를 해보니까 치아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디스탈라이제이션이 잘 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20번 때는 거의 클래스 1 관계, 여기는 아까 클래스 2였어요. 여기는 클래스 3고 지금도 클래스 3고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고요. 미드라인 거의 일치되었고 좌우측 캐나인도 클래스 1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48단계까지 진행하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맞잖아요. 지금 12번하고 13번 위치가 덜 맞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투명 교정에서 원장님들께서 제일 관찰하셔야 될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원인을 밝혀내야죠. 환자가 잘 안 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뭔가 치아 이동 부족했나? 이런 거를 보고 뭐 결론은 이제 리셋업을 보내야 되는데, 이 환자는 뭐 1년 2개월 진행하고 리셋업 한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우측은 미지얼리제이션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지얼라이제이션을 계획을 했습니다. 셋업 파일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면은 어태치먼트가 5개나 있잖아요. 이거는 한꺼번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다 계획이 돼 있는데 하나가 가면은 얘는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제거가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동하는 치아에만 보통 붙여가지고 해요. 20개월 정도 지났더니 계획된 대로 잘 이동한 것 같죠? 사실 투명 교정에서 상악 전체가 이렇게 뭔가 바딜리하게 잘 이동하고 한쪽은 미지얼라이제이션, 한쪽은 디스탈라이제이션 가능한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사실 제가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됐고, 환자도 약간 나태해지는 그게 있었는데 제가 매주 막 해피콜 보내가지고 껴라 뭐 연락하고 막 했더니 좀 집요하게 해야 돼요. 원래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잘 된 것 같고, 이런 케이스는 기본적인 케이스를 한 10케이스는 해보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막 하시면 안 되고요. 구치부에는 지금 템퍼러리 크라운이 들어있고, 아치폼 보면은 정돈이 많이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간 게 눈에 확연히 보이죠? 지금 46번 회전하고 16번 공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17번도 좀 회전시키고. 그래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잘 된 것 같죠? 제 생각에도 잘 된 것 같고요. 환자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이 환자 안모와 치열의 비대칭도 네, 이런 식으로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디스탈라이제이션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들은 이제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보통 투명 교정에서는 시퀀셜 디스탈라이제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치아를 하나하나 보내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들을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앞니에 크라우딩이 있고 하악의 3전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앞니 크라우딩을 뭔가 펴면서 입은 튀어나오지 않게 하면서 오버젯도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구치부를 뒤로 미는 걸 계획을 했어요. 지금 클래스 1이긴 한데 약간 구치부의 교합관계를 포기하고 클래스 3로 살짝 맞추면서 앞니의 오버젯과 오버바이트를 맞추는 걸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은 CC가 턱이 자꾸 앞으로 가서 물리는 것 같다, 그런 CC가 있었고 TMD 증상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상악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은 진짜 오버젯이 크죠? 그래서 얼라인 미라클에 셋업을 보냈습니다. 셋업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디스탈레이제이션 하면서
앞니 크라우딩도 같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완전 클래스 1은 아니죠. 약간 클래스 3죠. 왜냐면은 하악 전치가 3전치였기 때문에. 다행히 근데 상악의 전치가 좀 사이즈가 작았어요. 하악의 3전치면은 상악 전치가 좀 작아야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오버젯 해소하고자 했고, 여기 보시면 구치부 디스탈라이제이션 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전치부는 크라우딩이 이렇게 해소되고 있죠. 셋업이 이렇게 되고 있고, 하악 같은 경우도 아치폼이 약간 찌그러져 있어서 아치폼을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회전을 고쳐주고, 회전 고쳐주기 위해서 호라이전털 바 어태치먼트를 붙였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라인 미라클 보내고 의뢰를 하고 기간이 아까 3, 4주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TMD가 있었기 때문에 턱관절 물리치료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군의 초진 사진이고요. 치아 회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두 군데 이렇게 붙어 있죠. 지금 호라이전털 바 어태치먼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라운드 타입의 리텐션 어태치먼트. 사실 이거는 저는 지금 잘 안 써요. 왜냐면 옛날에는 리텐션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썼었는데 지금은 이게 필요 없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치관이 진짜 짧아서 언더컷이 없는 친구들은 라운드 어태치먼트를 붙이긴 하는데 지금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쓰죠. 그리고 전치부 얼라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구치부도 치아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치아가 하나씩 시켄셜로 이동하면서 이제 캐나인 뒤쪽에 공간이 생겼죠. 여기 옆에서도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앞니 사이에도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현재 상태인데 오버젯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여기 계획한 대로 클래스 3로 보이시죠? 클래스 3가 됐네요. 그러면서 당연히 오버젯이 좋아진 거고, 지금은 리셋업 이제 보낸 상태인데 뭘 고치려고 했냐면 오버젯은 확보가 돼요. 오버바이트를 조금 더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캐나인도 조금 돌려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리셋업 보낸 상태입니다. 이 환자도 48단계까지 한 번에 쭉 리셋업 없이 착용했으니까 잘 착용한 편인 것 같아요. 이 환자는 굉장히 성실하시고, 이 붙이는 게 아니라 투명 교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행복해 하셨어요. 왜냐면 붙이는 걸 절대 안 하고 싶다. 가정주부신인데 안 하고 싶다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도가 좋았습니다. 네, 상악 교합면만 모아서 한번 볼게요. 이동하는 거 한번 보세요. 특히 이쪽. 이동이 잘 된 것 같죠? 제가 특별히 한번 겹쳐가지고 가져와 봤거든요.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시켄셜로 굉장히 잘 이동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악 크라우딩이 이 환자는 더 심해 보이죠. 그리고 클래스 2 디비전 2 환자라서 상악 전치부 각도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35번도 얼라인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딥바이트가 심하죠. 네. 이 환자 역시 시켄셜로 디스탈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 환자는 전혀 발치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뒤로 전체적으로 보내고 캐나인을 배열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클래스 2를 고쳐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사이 공간 많이 생겼죠? 네, 벌어지고 있고요. 하악 치아도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공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바이트도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이제 캐나인 배치할 공간이 생겨서요. 13번은 회전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안쪽에다 BOT, 그러니까 저희가 BOT라고 부르는 건 약간 약자인데 버튼 온티스예요. 투명 교정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고, 바깥쪽에도 어태치를 붙여가지고 회전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악 좌측은 토탈 디스탈라이제이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 완전 클래스 2였는데 클래스 1이 양쪽 다 확보가 된 것 같죠? 딥바이트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죠. 그리고 미드라인 보시면 개선됐고요. 클래스 2 관계도 좌우측 모두 좋아졌고, 미드라인, 뭐 다 좋아졌네요. 교합면에서 봐도 개선된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힘든 거는 이제 많이 했고, 이제 쉽게 투명 교정으로 고칠 수 있는 것들 고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치아 모양이 조금 안 예쁘긴 한데, 예, 이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오신 환자분이셨습니다. 이 환자분도 구치부는 클래스 2 관계를 보였고 비발치 케이스였어요.
디스탈라이제이션 또 시작했고요. 여기 사이에 공간 쫙쫙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 시퀀셜 디스탈라이제이션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환자가 잘만 낀다면. 여기 보면은 요만큼 양을 벌리기 위해서는 뭐 브라켓 교정에서도 막 BMD 같은 것도 쓰고 뭐 스크류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폰코일도 쓰고 막 이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환자가 잘 끼면 이렇게 된다는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치아가 옮겨가고 있고요. 네. 현재 상태이고 구치부는 잘 맞춰졌죠. 지금 보면 잘 맞춰졌고 전치부 얼라인하고 전치부 바이트 개선하면 이 환자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셋더 보낸 상태.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중간 이상 되는 상태만 갖고 왔어요. 지금은. 그리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이 환자는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이렇게 펴지는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는 해왔는데 네, 처음이랑 지금 그리고 처음이랑 지금 이 환자도 비발치로 이렇게 디스탈라이제이션 해가지고 한 환자입니다. 이번에는 토탈 리트렉션 하는 환자를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다 오픈바이트죠. 7번 외에는 모두 오픈바이트인 환자였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TMD로 고생을 오래 한 환자분이셨어요. 턱이 안 맞고 막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잘 정도고 막 이러셔서 로컬 병원에서 1년 넘게 치료를 받으셨는데 뭐 약물 치료, 장치 치료, 보톡스 다 했지만 호전이 안 된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전에 교정치료 받았던 흔적이 있죠. 지금 보면 근데 제가 진단하기로는 프리마처 컨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 17번하고 27번에 인트루전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뭐 이거까지 투명 교정을 한 건 아니에요. 17번하고 27번 인트루전 했더니 바이트가 닫히면서 좋아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클래스 2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탈 디스탈라이제이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악궁 전체에 디스탈라이제이션을 시행하려면 투명 교정에서는 보통 이제 3번 위에 뭐 버튼컷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제 좀 잘라가지고 고무줄 걸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요거 치아가 회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장치 자체가 뒤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얼라인 미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을 프린팅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프린팅 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얼라인 미라클의 프린팅 방식은 일단 복잡한 본딩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체어 타임을 줄여주죠. 그리고 탈락 위험이 없죠. 장치 일체역이니까 탈락 위험이 없고 그리고 정밀하죠. 왜냐하면 버튼 컷 한 데다가 버튼을 붙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붙일 거예요.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뭐 위치, 각도 편차 이런 건 다 발생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장치 디자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위치에 프린팅이 돼서 오겠죠. 그리고 비의도적인 치아의 회전 유발이 가능합니다. 뭐 환자가 고무줄을 직접 끼는 거는 조금 그래도 덜 발생할 수 있는데 원장님들께서 파워체인을 걸어 놓는다. 그럼 저도 경험을 했어요. 이 치아만 돌아가서 장치가 결국 안 맞게 돼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프린팅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고정원을 전체 악궁을 이용해가지고 고정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합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2차의 회전을 유도하고 전체 악궁을 고정원으로 사용하고 싶다면은 여기에 치아에는 이런 식으로 버튼을 붙이고 전체 악궁을 고정원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버튼을 프린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주고 환자한테 고무줄 걸라고 하면 이 치아가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오겠죠? 네. 그래서 다시 토탈 디스탈라이제이션 환자로 넘어와서 3개월 정도 디스탈라이제이션 했더니 클래스 1이 맞아졌어요. 여기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또 디스탈라이제이션을 더 해줬더니 클래스 1이 맞아지고 있죠? 그리고 클래스 1을 교합관계로 이렇게 클래스 1 교합관계로 교정치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교정치료 후에 TMD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TMD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니까. 근데 이 환자는 이런 7번의 익스트루전이 가장 큰 원인일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좋아졌고 엊그제 1년 체크 오셨거든요. 근데 뭐 TMD 증상 없고 잘 쓰시고 계시고 엑스레이를 이제 1년 지난 거를 찍었으니까 다음번 중첩에는 3개 다 중첩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처음과 그 다음에 인트루전을 한 뒤와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이런 식으로 된 거를 볼 수 있고 다 투명 교정을 통해서 했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 당시에는 리텐션 어태치먼트를 많이 붙였기 때문에 어태치먼트는 여기만 딱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엄청나게 뒤에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이제 다른 케이스들은 이제 다음번에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이거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또 질문을 받을 시간이 필요하니까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Q&A 타임을 잠깐 갖겠습니다. DPA가 어디까지 교정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DP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에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대부분 케이스에 되는 것 같아요. 보철 교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치아 사이를 벌려가지고 보철 공간을 마련한다거나. 그러니까 처음에 교정이랑 별로 안 친하신 분들 있잖아요. 보철 많이 하시고 그런 원장님들도 그런 간단한 케이스에 쓰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한 게, 치아가 막 쓰러져 있어요. 치아가 하나 발치돼서 공간이 있어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그걸 세우는데도 저는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되고 환자도 안 보이는 걸로 하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발치 교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발치 교정은 확실히 어렵긴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이 투명 교정으로 발치 케이스를 많이 해본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어렵긴 어렵지만 지금 발치 공간 다 닫히고 이제 치근 각도 조절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올해 말쯤이면은 완성을 해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성한 거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치과에서 온라인 미라클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문의하시면은 그 온라인 미라클 직원분께서 아마 내원을 하실 거예요. 내원하셔가지고 설명이나 이런 거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미라클은 병의원에서 직접 3D 프린팅해서 제작해야 하나요? 했는데, 아까 제가 논문에서도 말씀드린 게, 이게 프린팅을 받아가지고 이제 재료를 받아서 프린팅을 하면은 이 장치의 퀄리티가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모든 과정을 그 회사에서, 공장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러지, 발진, 염증 등의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썼을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온라인 미라클 소재 자체가 원래 입안에서 쓸 수 있는 장치가 뭐 세포 독성 등급이 2등급 이상이면 쓸 수 있는데 0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등급이라서 그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없었고, 제 주변에 쓰시는 원장님들 아니면은 들려오는 소문에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제 덴탈빈 그 게시판 같은 데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세미나 오셔서, 아니면 시덱스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료 끝나시고 피곤하실 텐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